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지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전문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연말이나 또 내년까지 해서 반감기 일기점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도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좀 예상을 많이 뒤엎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봐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건 이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였고요. 그 외에도 별 3개짜리 위주로 해서 좀 몇 가지를 지금 언급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민간 부분 고용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지금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전월보다 무려 49만 7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지금 22만 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거기다가 이전치를 또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21년 7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금 대면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연준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견고한 고용의 수준의 그 레벨을 엄청나게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시그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준이 앞으로도 좀 강하게 긴축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죠. 오늘 지금 노동부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그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의 어떤 결과들을 보고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결과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면 또 어제 발표된 건데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비제조업 고용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예측치와 지금 이전을 갖다가 지금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죠. 보시면 네,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비제조업 분야는 계속해서 확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23만 8천 건인데 예측치를 상회를 했고 이전치도 상회를 했죠. 그만큼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다는 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봤더니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신규를 더 중요하게 보지만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일정 부분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또 반대되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인 이직 보고서가 지금 보시면 예측치도 하회하고 이전도 지금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구인 이직 보고서가 적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좀 차츰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지표들이 좀 혼재된 가운데 나왔는데 ADP의 보고서가 너무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이걸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민간 고용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크게 팍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지금 10년물이고 이게 지금 2년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이 각각 둘 다 지금 4%와 5%를 돌파하면서 주요 저항 구간을 지금 깼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05까지 갔는데 제가 보니까 4.08 이상까지도 갔더라고요. 그래서 3월 초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5.12%를 넘으면서 무려 2006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선행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가 지금 굉장히 더 중요하게 지금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평균 시간당 임금까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로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제 비트코인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무빙이 역대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가격이 움직였어요. 지금 뭐 여기서도 뭐 이런 구간들이 물론 있긴 했는데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하락세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더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뭐 꼬리가 길었고 이 캔들의 크기로만 따지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고점이죠.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31.5K를 지금 터치를 했었는데 다시 31K를 속 시원하게 뚫어서 32K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30K도 지금 일시적으로 무너진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의 무빙이 굉장히 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비트코인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무려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이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뭐 4,800만 달러, OKX에서 4,600만 달러, 그 외 나머지 바이비트나 후오비에서도 각각 많은 물량이 지금 청산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의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의 민간 고용 수준을 분석하는 이 ADP, 아까 말씀드린 이 수치가 너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것이 대규모 청산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투자자의 자산이 강제로 매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면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죠. 공포심이 엄청나게 커져서 일반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가격을 던져서 지금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은 더 가속화되겠죠. 거기다 어제 대부분 청산된 게 당연히 롱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등락을 보이면서 지금 30K가 깨지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요, 뭐 하루 이틀, 뭐 1, 2주 이런 가격 변동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일정 부분으로는 뭐 예측할 수 있지만 돌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죠. 우리는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5%입니다. 시장이 많은 물량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한 단계 하락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리드 탐욕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매수벽을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일단 30K에서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지금 29.7K 부근에 지금 매수벽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반등하고 올라설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단에는 또 29.5K의 매수벽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매도벽을 보시면은 원래 31K에 있던 매도벽이 굉장히 옅어졌었는데 지금 조금씩 어제보다는 좀 진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K에 또 좀 강한 저항 영역으로서 다시 매도벽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보다 더 뚜렷하게 형성된 매도벽은 지금 31.5K에 하나가 상당히 뚜렷한 수준으로 형성이 됐고요. 가장 뚜렷한 거는 32K입니다. 지금 32K가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계속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역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이 구간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31.5K까지 갔다가 다시 곤두박질을 치는 거는 이 두 개의 영역이 굉장히 큰 지금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CBD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거는 이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갈색 고래가 지금 이 구간까지 계속 지금 관망을 하면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지금 매물을 일정 물량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고래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세를 멈추고 계속해서 관망을 하거나 부분 매입을 하면서 좀 가격을 상승시키고 지금 가격이 유지되는데 공헌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다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서는 지금 홀딩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다시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 아크인베스트가 월간 비트코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을 알려주는 장외거래 데스크의 비트코인 잔액이 전분기 대비 무려 60%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OTC 데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금융기관에서 장외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OTC 거래는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이 뭐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 같은 중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개인 거래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가격도 굉장히 많은 할인들도 적용이 돼요. 유동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진입을 하는 이유는 기관들이 너무 많은 물량들을 거래소를 통해서 던져버리면 이 가격이 크게 왜곡이 되고 너무 많이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많은 거래들을 하는데 이게 60% 증가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 기관과 아니면 대규모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주가가 올해 지금 8.65달러에서 무려 20달러까지로 급등했고요. 신탁이 보유한 순 자산 가치에 대비한 이 GBTC 주식의 할인율이 지금 마이너스 30%로 좁혀졌는데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거의 27%뭐 이렇게까지 좁혀졌더라고요. 그만큼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ETF 신청에 따른 낙관적인 신호들이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계속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달 드렸던 건데 지금 비트코인 공급량의 70% 상당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장기 홀더들이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채굴 난이도 같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중요한 지표 중에서도 몇 가지 정도만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어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반감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매트릭스 포트의 마커스 틸렌이라고 하는 분은 2024년 말까지 아마도 125K에 도달하지 않을까. 지금 30K 부근인데 내년 말에 125K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관찰한 이 반감기 사이클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뒤에는 6만 달러가 넘을 것이고 18개월 뒤에는 뭐 12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예측들은요. 우리가 뭐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뭐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전해드리고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블랙락에 대해서 캐시우드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레리핑크한테 물어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월가의 황제인데. 근데 캐시우드는 인터뷰에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이 인터뷰어들이 자주자주 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캐시우드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돈나무 언니가요,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락이 SEC에 대해서 뭔가 알고서 신청한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SEC와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 뭐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봤을 때는 블랙록이 이걸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전망을 가지고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을 SEC가 아마 내년 1월 중순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블랙락은 내년 3월 정도까지 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거의 뭐 한 달 전 시점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물론 뭐 이런 댓글 또 달아주신 분도 계세요. 아마도 블랙락의 ETF 신청을 거절해서 가격을 크게 한 번 더 떨어뜨리고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이 미래 예측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에서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블랙락의 ETF 신청이 뭐 그 전에 좀 일찍 올해 안에 발표가 나지 않고 내년 3월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승인 가능성이 더 높은 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 같은 경우도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등판은 비트코인이 한때 유행이 아니고 굉장히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락의 BTC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SEC의 내부자입니다. 크립토 마음으로 불리는 헤스트 피어스 SEC 위원도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SEC의 승인 기준이 매번 오락가락했다. 지금 SEC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형편없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상품의 승인 근거를 보면 현물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쇼텀 홀더들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보내고 있는 물량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일 동안에요. 61만 7천 BTC를 거래소로 보내서 이 거래소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낸다는 거는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적인 부분을 봐도 굉장히 왜 단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단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여전히 수익을 얻는 구간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 이벤트가 손실 이벤트에 비해서 지금 55.6배나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과 동일한 거죠. 계속해서 거래소로 보내지는 물량들이 늘어나서 단기 보유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한 어떤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게 되면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조금씩 높여지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줘야지만이 이 시장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21년 11월에 최고점이었는데요. 자, 이때로부터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현물 가격이 마이너스 50%와 마이너스 61.8%의 채널 사이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구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32K를 뚫게 되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 50% 수준인 34.3K까지 쉽게 닿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모델상으로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오랜만에 또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요.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큰 폭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주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주소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지금 지지 영역들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서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큰 등락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떤 큰 흐름의 추세상으로는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더 크립토톤이라고 하는 분은요, 네, 32K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든 분석가들과 트레이더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지금 32K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럼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36K까지는 쉽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6K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 구간 40K까지도 지금 이 공방전이 지금 계속해서 30, 31, 32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구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코인텔레그래프 라켓 우패드의 관점을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왜 이 장표를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이 추세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큰 구간에서의 어떤 깨짐과 상승의 어떤 이렇게 저항을 크게 뚫고 가던가 지지를 크게 뚫고 내려가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 구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수와 매도가 서로 손바뀜을 반복하면서 치열하게 지금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30K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29.6K까지 또 내려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50일 단순 이동 평균 27.8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30K를 뚫고 올라가서 31K까지 가게 되면은 31.4K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어제 여기를 제대로 뚫지 못하고 내려왔죠. 이후에 32.4K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여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가게 되면 그 이후에 36과 40까지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항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일지 또 주말 동안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또 제가 개인적인 여력이 가능하면은 시황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